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년 대박이 난 축구 스타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난 시즌 성적과 비교하여 상승한 선수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코너 갤러거입니다. 첼시 유수 소속으로 첼시에선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코너 갤러거가 2021-22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유니폼을 입고 시즌 최고의 중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매서운 압박을 펼치고 있어 팬들 눈엔 어떻게 90분 내내 저렇게 스프린트로 뛸 수 있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2000년생 필 포든과 견주어 봐도 시즌 기록 측면에서 갤러거는 하나도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일단 첼시로 복귀하게 된다면 로스 바클리와 치크는 갤러거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NS 위날입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헤타페란 팀은 그리 주목을 받는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1-22 시즌 헤타페 NS 위날만큼은 이른바 대박이 터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주목한 유망주로 10대 시절 25억에 이적을 했지만 인대만 다니다 잊혀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0년 헤타페와 계약을 맺은 뒤 제2의 축구 인생 서막을 열었습니다. 키케 프로레스 감독 지도 아래서 리그 14골을 터뜨리면서 라리가 득점 2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헤타페 팀 내 득점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터키는 부락 일마즈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공격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8위는 에밀 스미스 로우입니다. 아스날의 레프트 윙어 에밀 스미스 로우는 전 시즌까지만 해도 아스날의 미래 정도로 할 만큼 높은 잠재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전 영입된 외대고로와 함께 팀 내 에이스급으로 성장을 했죠. 확실하게 왼쪽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 더 넓어진 시야, 발전한 전진 드리블, 간결하지만 치명적인 패스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발전된 것만은 아닙니다. 최전방 라카제트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공을 측면 쪽으로 빼주면서 윙어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가 있었죠. 다만 코로나, 잠 부상 등으로 시즌 풀핏으로 나오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7위는 마리오 파샬리치입니다. 크로아티아 천재 유망주로 첼시에 입단해 6년이나 임대를 다녔던 파샬리치. 그가 첼시에서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이적한 팀은 이탈리아의 아탈란타였습니다. 이곳의 감독 가스페리니를 만난 것은 운명적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공격적인 오프더볼을 가진 그의 득점 능력이 2021년 때까진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그는 벌써 리그 9골을 넣었고 이는 아탈란타 중원 자원 중 마르텐 더론, 레모 프로일러와 더불어서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다만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포지션이 바뀌었고 전반기 때의 활약상에 비해서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쉽습니다. 6위는 타미 아브라함입니다. 타미가 처음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이적 후에 완전히 로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첼시가 2천억을 써서 루카쿠, 베르너 이 두 명의 공격수가 리그 10골도 안 되는 시점 타미가 로마로 600억에 가서 이 정도로 활약해 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뉴의 픽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죠. 세리에 A 25세 이하 신성 스트라이커 중 타미는 블라우비치, 지오바니 시메온에 이어서 3순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타미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본인의 역할을 다 해낼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5위는 지오반니 시메오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 디에고 시메오네의 큰 아들 지오반니. 1995년생으로 20대 초반 시절 때부터 세리에 A를 경험을 하면서 시즌 10골 이상을 넣어주던 그가 2021년 6골로 줄어들어서 또 임대용 선수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2021년 여름 헬라스 베로나로 임대를 떠났던 지오바니는 지난 시즌 부진을 털어내고 27경기 만에 15골을 기록했습니다. 본인 개인 커리어 한 시즌 역대 최다골을 이미 넘어선 것이었죠. 헬라스 베로나는 새로운 감독 토드로와 지오반니의 합세로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뛰어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패트릭 쉬크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삼프도리아 시절 리그 11골을 넣어서 AS 로마로 2017년 이적을 했지만 2년 동안 리그 5골이란 처참한 성적만 남기고 독일로 떠나야 했던 쉬크.
그랬던 그가 2020년 레버쿠젠으로 이적 후에 부활의 기미를 보였고 2021-22 시즌 드디어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즌 중반 근육이 2번이나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7경기를 결장한 게 아쉬운 부분. 그럼에도 그는 출전한 경기 20경기 중 14경기에서 골을 집어넣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리그 큰 경기에서 약해지는 면 때문에 빅클럽들은 그의 영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주제사입니다. 2021-22 시즌 주제사를 빼놓고 EPL 골키퍼를 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첼시의 맨디, 아스날의 램스데일 등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울버햄튼의 주제사는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취약한 울버햄튼은 실점에 있어서 리그 최소 실점 4위권에 올라와 있고 그 중심에 골키퍼 주제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포르투갈 대표팀은 부상을 당한 로페즈 대신 주제사를 국가대표로 콜업을 했습니다. 물론 세 번째 키퍼지만 말입니다. 빌드업을 제외한 순수 선방 능력 측면에서 주제사는 데헤아와 함께 5대 리그에서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리그 이적 첫 해에 리그 베스트를 노릴 주둔이 되었죠. 2위는 은쿵쿠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첫 프랑스 대표팀에 뽑힌 은쿵쿠. 그는 파리 생제르맹이 배출한 유망주입니다. 2021-22 시즌 은쿵쿠는 리그 27경기에서 15골 11도움으로 라이프치히를 이끌어가는 에이스입니다. 덕분에 라이프치히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죠. 공격형 미드필더로 때론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보는 은쿵쿠는 2021-22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를 벌써 40개나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나겔스만 감독이 도움 머신으로 은쿵쿠를 썼다면 신인 감독 타데스코는 은쿵쿠를 상대의 골문 앞으로 달려가게 쓰고 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수비 시에 은쿵쿠가 고강도 전방 압박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은쿵쿠입니다. 대망의 1위는 비니시우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이 18세 브라질 소년을 쓰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성장할 단계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때까지만 해도 재능은 있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였죠. 그랬던 비니시우스가 2021-22 시즌 대박이 터집니다. 27경기에서 14골과 9도움, 챔스에서도 8경기 7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만 후반기 체력 저하, 벤제마와 연계에만 한정, 다소 부정확한 슈팅 정확도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적설이 한창 떠오르고 있는 음바페가 올 경우 왼쪽 다리를 내줘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분명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비니시우스에겐 앞으로의 미래가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세계 최고의 왼발잡이 패스마스터로 명성을 떨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